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사이드 제목 도함수의 활용 이제 시작할 거예요. 단원 물론 계속 미분 중이지 우리 수투 전체가 미분이니까 미분 중인데 요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새로 뭔가 진입을 하는 도입부이기 때문에 늘 하듯이 전체 지도 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먼저 인지를 하고 이런 거를 해 나가겠구나 라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좀 잡은 다음에 거기를 항해해 보겠어요. 원래 지금 너희들 그 단원명으로 도함수의 활용이 아닐 거야.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옛날 단원명이거든요. 이게 옛날 단원명이고 지금은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는 몇 개 단원만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접선의 방정식부터가 도함수의 활용이 맞아요. 내용적으로. 자, 어떤 수순이냐면 수학2가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이제 이걸 괜히 썼네. 수2에 들어와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이거 묶어서 그냥 합시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을 했어요. 그리고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걸 했어요. 미분계수의 정의 그리고 도함수의 정의에 극한이 들어있고 그 극한이라는 것을 다룰 줄 알고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선수 과목으로의 두 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 말 그대로 정의죠. 약속이 뭐야? 최초의 약속이 뭐야?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연산법을 익히는 거죠. 정우야 앞에 봐. 무슨 생각에 또 빠져있어. 늦게 와가지고. 근데 이제 정작은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지. 내가 니네한테 지금 전동 드라이버의 사용법을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동 드라이버의 사용법을 알려줄 거야. 근데 전동 드라이버를 갑자기 턱하니 줄래니 니네가 드라이버라는 개념을 아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손잡이 달린 드라이버가 이게 이제 이렇게 낑겨 있는 애를 돌려가지고 뭘 넣는 거구나. 넣어져 있는 애를 빼는 거구나. 이 개념을 먼저 익힌 다음에 자 이제 전동 드라이버를 써보자. 손톱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방향이 있는 거야. 여기 속도 이렇게 조절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연습해봐. 라고 시킨 게 이제 여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무런 그 선제적인 설명 없이 전동 드라이버 갑자기 나눠준 다음에 막 써보라고 하면 니들은 열심히 익히면서 이거 내가 왜 배우고 있는 거야 이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왜 지금부터 하는 이제 요 함수 이후에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이 거대 덩어리가 바로 그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하는지 보자 라는 겁니다. 어디다 쓸 건지 보자. 미분이라는 도구가 미분이라는 아주 강력한 툴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전동 드라이버로 계집을 지어보자. 전동 드라이버로 문짝을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줄줄이 단원명들이 이어져 가는데 이거를 정우야 집중. 각 단원들의 단원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단원들의 이렇게 뭔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통합적으로 최종적으로 무엇이 하고 싶은 것인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 그것을 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중앙에 있는 메인의 덩어리는 제목은 이래요. 보시면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최대값과 최소값, 방정식, 이게 다들 쌍이야 이렇게, 부등식의 활용, 기본 소제목들이 이래요.
근데 이 얘기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딱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그래프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예요. 함수 그래프 지금까지 되게 많이 배웠는데 엄청 나 웬만하면 다 그릴 줄 아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거는 타이틀이 붙은 지수 함수의 그래프, 로그 함수의 그래프 이런 식이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그 제목이 딱 어떤 단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단일 함수로의 그래프가 어떤 것을 배운 거지 우리는 당장에 지수 함수 하나랑 삼각 함수 하나만 섞어버려도 못 그려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함수들의 조합을 만들어서 내던져버리면 그게 어떻게 생긴지를 상상조차 못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작되는 함수의 경우 100에 99은 못 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프를 모른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알고 있는 정말 한 줌의 극소수의 함수들을 배운 거지. 미분이라는 건 이제 그 세계, 그 99%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99%의 세계는 미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내가 이런 조사, 이런 조사, 이런 조사를 해보면 걔를 좌표 평면 앞에 계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 그래프의 개형, 계략적 형태, 개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전체가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너무 미분이 하찮아 보이니까 이제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다가 적당히 앞뒤에다가 뭔가를 좀 이제 섞어서 넣는 거죠. 그 첫 번째 단원이 접선의 방정식. 근데 이 내용만으로 너무 작으니까 거기다 이제 낑겨 넣어 놓은 게 사이값의 정리? 아닌데? 사이값 정리 했는데. 뭐였죠?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이 별책 부럭 같은 거예요. 음식으로 얘기하면 에피타이저 같은 거죠. 에피타이저가 메인 디쉬하고 뭐가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별책 부럭처럼 별개의 이야기, 정말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파트이고요. 요 다음 단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됨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는지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단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미분에도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12년간 배운 수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이나 내신에도 중요하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 그냥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킬러 문항 난리도 아닌데 요즘에 킬러 문항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번에도 좀 약간 뭐 글을 마치며 에필로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속도와 가속도죠. 미분을 누가 만들었다고? 뉴턴이 만들었다고. 뉴턴이 수학자야? 물리학자지. 사실은 미분의 기원이에요. 미분의 기원. 요 파트가.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미분이 뉴턴이 프린키피어라는 책을 쓰면서 속도, 가속도, 물체, 운동 이런 걸 기술하려다가 수학적 도구가 필요해서 곁다리로 만들어 가져온 도구가 미분적분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뉴턴의 발상은 무엇이었나. 그래서 뉴턴이 했던 아주 기초적인 작업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맛보기 하는 겁니다. 여기는 수학 단원이라기보다는 물리학 단원이죠. 그렇게 해서 미분이 끝나는 겁니다. 미분이 끝나고 요 다음으로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요. 전체적인 맵은 이렇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작업은 요 부분인데 오늘은 그 첫 수업이니까 접선의 방정식,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요거를 무교재 개념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기가 전체적인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하여 첫 번째 단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지금 고등수학 상이 본인이 매우 부족하다, 매우 딸린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갔다 와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고등수학 상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제가 지금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조금 해주긴 할 텐데 그래도 조금 더 뭐랄까 좀 체계적인 이론 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 단어는 이름이 접자가 붙었을 뿐이지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조건이 접한다가 붙을 뿐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의 연장선이라고요. 고등수학 상의 직선의 방정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란 기본적으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또는 한 점과 또 하나의 다른 한 점 이렇게 두 개의 형태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 아니, 두 개의 조건이죠. 나에게 이 조건의 조합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지나는 두 점으로 주어지거나에 따라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나는 두 점도 역시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스텝이 있을 뿐 핵심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일 때 직선의 방정식의 구조는 y-y1 지나는 한 점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x-x1 x가 지나는 한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x 앞의 개수로의 기울기를 사용하여 만든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기울기가 2이고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이 따위로 얘기를 하면 그냥 바로 y는 2x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x 앞에 개수가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x 출발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에다 3을 넣었을 때 양쪽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는 값으로 여기 y절편 자리를 암산하여 계산하죠. y에다 3을 집어넣으면 이 결과가 3이 되어야 하는데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뒤에 얼마가 있어야 3이 되는 거요? 라고 조금만 상상해 보면 금방 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죠. 여기도 지나는 두 점을 줘봤자 지나는 두 점을 줘봤자 이 두 점으로 x끼리 뺀 것 분의 4 빼기 1 분의 y끼리 뺀 것 7 빼기 2 해서 3분의 5 이게 기울기이다. 두 점으로 3분의 5라는 기울기를 만들어내고 그 기울기 자리에 그 숫자를 써 넣은 다음 1,2를 지나야 하면 1 집어넣었을 때 이게 3분의 1 나와야 2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케이스들은 다 기울기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의 추가 조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기울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집어 던지느냐, 그냥 기울기를 3이라고 주면 제일 고맙지. 기울기를 마이너스 1 하고 주면 제일 고맙지. 그런데 그러기 싫으니까 한 점과 또 다른 한 점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구하게 시키거나 이게 이제 뭔가 기울기를 구하게 시키는 과정을 넣는 거지. 문제 유형으로. 그러다 보면 이런 말,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룬다. 이게 나오나? 60도를 이룬다. 이딴 식으로 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내주면 그 각을 탄젠트라는 삼각비에 집어넣어서 기울기가 탄젠트 60도, 즉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얻어내는 기술을 익히거나 또는 기울기가 2인 직선과 평행이다라고 주거나 수직이다라고 주거나, 그러니까 어떤 기울기를 알고 있는 직선 하나를 내주면서 그 녀석과 평행이다, 그 녀석과 수직이다 이딴 식으로 조건을 내주면 평행하면 기울기를 같이 쓰면 되고 수직하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드는 기울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메인으로 하여 이 기울기 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를 각종의 유형이라고 부른다고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다가 5번 어떤 y는 fx와 접한다라는 조건을 주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시키면 이게 바로 이 단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뭐하고 접한다라는 애를요, 이미 수학상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요 다음 단원인 원의 방정식이 있었죠.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뭐 그 전으로 가면은 당연히 우리는 2차 함수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차 함수에도 접선을 그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정오가 또 시작됐다.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정말로 접선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 유형이랄까? 상태랄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원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직선이 접한다 라는 조건은 이게 기본적으로 뭐 D는 R이다를 쓴다 혹은 연립해서 D0를 쓴다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접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에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그 세 가지 유형을 기억해야 하고 그 세 가지 유형 안에서 이제 내가 쓸 방법들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 유형이 뭐냐면, 곡선, 여기서 말하는 곡선은 원이죠. 위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세 가지였어요. 원 위에 한 점을 내주고 여기서 접선 그어봐 이렇게. 그리고 이 원인데 기울기를 이렇게 결정해 놓고 이거 접근시켜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 번씩 접하게 해봐. 기울기가 결정되면 평행하게 접하겠죠. 그리고 이 완 밖에 한 점, 이 곡선 위가 아닌 밖의 한 점을 내주고 이 점을 꼭 지나면서 접하게 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접하는 접선이 나왔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었고요. 각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미 가이가 다 된 내용입니다. 저한테 이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은 내가 아주 집착적으로 이 원 위에 한 점, 원 밖에 한 점이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그때도 늘 곡선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 기억할 거예요. 곡선 위의 한 점, 곡선 밖의 한 점 이렇게. 왜냐?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건 2차, 이 내용은, 이 3개 유형은 기하 해본 사람들은 미안. 기하에 가도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는 세 개의 2차 곡선에 접선을 긋고요. 그대로 유지되고요.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러니까 수2에도 계속 이 내용이고요.
미적분으로 넘어가도 계속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정도 사전 베이스를 깔고 하려는 내용은 첫 번째, 곡선 위의 한 점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세 번째,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3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일반화를 위해서 앞으로 y는 fx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수투에서는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가 메인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너희는 주로 3, 4차 함수와 응대를 할 것이고, 간헐적으로 뭐 2차 함수도 나오고 5차 함수도 나오겠지만,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만나는 함수가 3차 함수라서 3차 함수의 기본 개형으로 쓰는 것 뿐이니까 곡선의 모양과 상관없다. 그냥 일반화 시킨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내용은 이 위에 얘가 지나가는 어떤 한 점 x1, fx1을 이렇게 줄 건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그어지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니네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순간에도 정우는 잠들어 버렸어요. 뭐지? 자, 되게 간단해요. 생각해보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였지 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로 니네한테 소개한 게, 내가 여기 이렇게 어떤 한 점을 딱 지정하고 그 자리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걔 기울기가 얼마인가를 구하는 것을, 얘를 미분한 다음에, 그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이 x좌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 이름이 미분계수이면서 동시에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어요.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동의어라고, 동의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이란 y-fx1 또는 y1, y-fx1 지나는 한 점을 이렇게 사용한 다음 요 자리에 기울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에 기울기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부터는 미분계수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함수를 미분한 다음 거기다가 요 접점에 x좌표를 집어넣어서 기울기를 만들고 요 자리에 놓으면 돼요. 그냥 끝. 어처구니가 없겠지만 이거 한번 잘 기억해봐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위의 점 1,111 집어넣으면 얼마야? 1,1이네요.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미분을 모르던 시절을 한번 가봅시다. 미분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 녀석은 4-1 요렇게 생기는데, 여기쯤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겠다는 얘기거든요. 1,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접선을 y는 기울기를 모르니 m이라고 놓고 x 1,1을 지난다로부터 m x-1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1,1을 지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접이라는 조건은 얘하고 연립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d0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과 mx 마이너스 m 더하기 1를 이렇게 연립한 다음
넘겨서 2차 방정식꼴로 만들어요. 마이너스 m 더하기 4x 더하기 m 더하기 2는 제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d0 판별식 제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m 플러스 4의 이거 화면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곱 마이너스 4ac 4m 플러스 2 정리를 좀 빠르게 하면 m제곱 8m 4m 더하기 4m 더하기 16 마이너스 8 더하기 16 마이너스 8 이러면 안 되는데 8m 마이너스 4m 1,1이 잘못됐어? 맞는데? 더하기 2 b제곱 마이너스 4ac 더하기 2 4, 4, 16 마이너스 8 이거 중문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뭐지? 이게 너무 아닌데? 마이너스 m 플러스 4 맞잖아. 1,0이다 젠장. 아이씨. 빨리 안 찾아, 씨. 선생님. 넌 무슨 생각을 하냐? 계속 시선은 딴 데가 있는 거야. 어차피 영상은 녹화되고 있냐? 나중에 보면 되냐? 그럼 지금 뭐 하냐? 이런 거 하나 찾고 있어야지, 씨. 어때? 우리나라 대통령 스타일 같지 않아? 유체 이탈로 지가 잘못해놓고 화내기. 에이트. 맞나요? 그래서 4, 4, 16, 마이너스 11.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는 제로, d 제로. 하면 요놈이 완전 제곱식 되면서 m 플러스 2의 제곱,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요. 그 마이너스 2를 다시 이 자리에 이제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게 1,0 맞냐 근데? 마이너스 2 아이씨 오늘 뭐가 안 맞는데? 이렇게 구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사실은 의도된 연출이야. 의도된 연출. 살짝 실수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뭔가 길게 뭘 했다라고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 이제 미분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도함수의 정의, 미분의 정의, 그리고 도함수의 연산법, 기타 등등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이 얘기를 읽자마자 그냥 바로 미분을 들어가요. 미분을 들어가면 2x-4가 되겠죠. 정호야, 내가 2x 얘를 미분하면 너도 같이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알겠어? 이거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 놈에다가 x 이퀄 1을 넣어요. 접점의 x좌표를요. 1을 집어넣으면 바로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결론을 한 컷으로 줄여낸 거야. 그리고는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쓰면 되죠. 왜냐하면 나에겐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하고 1 넣었을 때 0 되려면 더하기 2. 아이씨, 아까부터 계속 틀리네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응? 1,0. 여기는 안, 예. 이번 영상 망쳤어, 씨. 정우 때문이야. 아니야, 정우 때문이야. 네가 졸아가지고 나의 신경을 분산시켰어. 이렇게 하면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계속 컨셉을 유지해 보려고 그래요. 일단 남 탓을 하면 높은 사람이 되더라고. 간단하죠? 예. 그래서 지금 단순 2차 함수 하나만 들이밀어도 연립해서 미지수 놓고 연립해서 d제로 써서 그렇게 해서 구하던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미분 한 방으로 끝난다 라고 정우가 질문 있어요. 예. 근데 그
도함수. 만약에 도함수는 접선이라는 거죠. 만약 3차 함수를 비교하면 2차 함수가 나오는데 그 2차 함수가 그래프에 그려집니다. 도함수는 접선이 아니죠.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벌써 의심을 했다면 아주 훌륭한 거야.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도 이 부분을 공부하는 누군가도 한 번씩은 지금 정우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계수와 도함수잖아, 이름이. 그죠? 하나는 F'A고 하나는 F'X고 그럼 그냥 X냐 A냐 둘 다 알파벳인데 예,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 다르죠, 이거.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예, 제가 콜라와 자판기로 비유를 했죠. 본질적으로 얘는 상수예요. F'A는 딱 한 점, A라는 점이 지정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근본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죠. 마치 x가 3보다 크냐라고 말하는 이 조건이 명제냐라고 질문을 하면 명제는 맞아요, 이거? 명제 맞아요? 아니죠. 명제라는 건 참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x가 뭔 줄 알고 내가 이걸 참이라고 그래. 그지? x가 얼마인 줄 알고 거짓이라고 그래. 그런데 x의 숫자가 들어가는 즉시 명제로 바뀌죠. 그러니까 명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재료를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5 들어가면 참명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거짓인 명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명제는 아닌데 근본적으로 자기가 명제가 될 내적 성질을 품고 있는 거죠. 도함수가 그래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함수인데. 근데 여기 x에다가 숫자를 딱 넣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 접선 기울기의 자판기. 자판기를 보고 콜라라고 부르진 않잖아, 우리가. 딱 요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명쾌한 개념 같지만 뒤로 도함수의 활용 단원을 계속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혼란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곧 미분의 실력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 좋은 질문을 하네. 자, 두 번째 케이스. 기울기가 이제 주어지고요. 요런 기울기를 가질 거야. 그랬을 때 이 y는 fx에다가 이 기울기를 갖는 접선들을 구해봐. 접선을 구해봐, 접선들을 구해봐. 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생긴 애가 쓸고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생긴 애가 얘한테 접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하게 되는 순간, 어떤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때로는 2개, 때로는 3개 이상의 접선을 만들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원 때 이미 경험을 해봤듯이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미지수로 놔야 돼요. 메인의 공식은 이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은 얘를 벗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일로 돌아오는데 일로 와야 하는데 근데 모르는 게 있다면 여기서 뭘 모르냐면 내가 기울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여기 어디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접점을 모르는 거죠. 접점을. 한마디로 지나는 한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나는 한 점을 접점을 t, ft라 가정 놓는다 라고 하죠. 놓는다. t, ft라 놓는다. 그런 다음에 그 t를 구해내면 됩니다. 어떻게 구해내냐? 이게 접점의 x좌표가 t가 되었으니까 t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 접점에서의 기울기를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미분하여 거기다가 t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미분해서 내가 여기다 t를 딱 집어넣으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상을 해보건데 지금 이건 x에 대한 함수일 거고 그걸 미분해서 그 자리에다 x 자리에다 t를 집어넣으면 이건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t에 대한 함수. 그리고 기울기를 예를 들어서 m이라고 내주었다라고 해봅시다. 아니 m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는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얘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얘 기울기가 3이면 얘 기울기도 3이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 본질적으로 t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t에 대한 어떤 방식일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3차 함수다. 그럼 미분을 하면 한 차 내려가니까 2차식이 될 거고 그 2차식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이건 2차식이 될 거고 2차식 t에 대한 2차식 이퀄 3 그럼 3 이쪽으로 딱 넘기는 순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방정식이란 건 반드시 해를 내놓게 돼 있으니까요. 2차 방정식은 최대 몇 개의 근을 가질 수 있지? 최대 2개의 근을 가질 수 있죠. 그럼 내가 그 두 해를 t1과 t2라고 할게요. 얘가 그러면 근을 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차 방정식 근이 없을 수도 있죠. 근이 한 개일 수도 있죠. 그게 이 그래프의 어떤 정보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기가 근이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건 이 기울기를 가지고는 얘한테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뜻해요. 접선이란 게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이 근이 2개라는 얘기는 이 기울기를 가진 접선이 이 안에 2개 존재해요. 라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녀석이. 이해하겠어요? 중근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원래 2개 갖게 돼 있는 애가 하나밖에 접선이 없다면 그 접선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어찌됐건 끝났어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을 한 풀 딱 접어버린 이유는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으로 t 값이 딱 상수로 나오는 순간 너희는 그 t 값을 f에다 도로 집어넣어서 t1, ft1과 t2, ft2를 구해낼 수 있는데요. 야, 고등학교 2학년 짬밥쯤 되면 내가 t1, t2라고 이렇게 써도 이게 지금 다 상수 얘기인 거 알겠지? 예, 점 하나 상수로 나오고 점 하나 상수로 나온 거야. 그 점들은 다 뭐예요? 접점들이에요. 1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1번이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요 이후로 1번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처럼 나왔다 그러면 2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 정씨 형제들이 한 번씩 갈 때가 됐어요. 또. 자, 정호야 약속할게. 요거 설명 마치는 순간 쉬게 해줄게. 그러니까 버텨봐. 강의를 가지고 학생이랑 협상을 해야 되니 원. 자, 이번에는 이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한 점. 그냥 이것도 사례를 들기 위해서 1,3이라고 할게요. 1,3은 이 곡선 위에 점이 아니다라고 할 때 1,3을 내줄 테니 여기서부터 저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그어봐라. 야, 그 전에 예상을 한번 해보자. 예상을. 접선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일단 이렇게 그어지는 접선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한 점을 스치며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도 저기서 접할 수 있으면 저것도 접선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 무한의 상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리다 말아도 근본적으로 걔는 무한대로 가는 애니까 그것도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애기 때문에 이런 점이면 여기서 이런 식의 접선이 하나 더 그어집니다. 예상컨대 조자리면 접선이 3개 그어질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접점을 t, ft라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예상되는 점이 3개면 3자리를 미지수로 놔야 되나? 접점을? 아니야. 앞에서 경험해봤겠지만 나는 여기에도 접점이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여기만 놨어요. 그 이유는 방정식이 알아서 해준다고. 방정식이. 지가 2개면 알아서 2개를 내놔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점이나 한 점을 가정하고 접점으로 예상되는 한 점을 가정하고 얘가 접하면 지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지가 알아서 접점이 3개면 3개를 내놓습니다. 접점이 2개밖에 안 나올 것 같으면 2개를 내놓습니다. 그 지켜야만 하는 조건이라는 게 뭐냐? 잘 들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게 언제나 원 때도 그랬지만 곡선 밖에 한 점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가장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요. 내가 이 점을 알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접하게 할 거잖아. 그러면 이 둘을 이렇게 이어주는 순간 지켜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냐면 이 2점으로 만든 기울기랑 t-1분의 ft-3 요 2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요. 기울기랑 이 t점에서 그었다라고 예상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f't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꼭 지나야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접점이라고 명명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t값을 딱 넣으면 이렇게 긋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든 기울기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 f를 3차의 다항식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요만큼이 3차식이죠, 이게. 요만큼이 t에 대한 3차식일 거예요. 그리고 프라임을 했으니까 요게 t에 대한 2차식일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방정식으로 계산하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일로. 그럼 t에 대한 1차식이 일로 올라가요? 여기 t에 대한 2차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둘이 연산을 시작하면 t에 대한 3차식이 되겠죠. 넘기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되고 그 3차 방정식은 최대 3개까지 근을 내놓을 수 있어요. 3차니까. 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내놨다. 그러면 접점이 3개인 거예요. 접선이 3개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을 내놨다. 2개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는 접선을 2개밖에 못 끊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하나의 실근과 2개 허근을 내놨다. 접선을 1개밖에 못 끊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죽었다 깨어나서 접선 하나밖에 안 거져요. 알겠어? 물론 지금 3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함수의 일반론이 다 그렇습니다. 이 방정식이 내놓는 근의 개수가 저 점이 놓여있는 자리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상태를 대변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거꾸로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녀석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t에 대한 방정식이 돼요. 그죠? t에 대한 방정식이 돼요. 그럼 또 지가 알아서 해를 내놓을 거예요. 방정식에 해를 갖는 녀석이니까. t1, t2를 가질 수도 있고 t1, t2, t3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접점 등장한 거죠. 이 t1, t2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접점들이 등장을 할 테고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폼에다가 곡선 위의 한 점이라는 기본 폼에다가 어떤 조건들이 더 얹어져도 결국은 접점을 구해낸 다음 일로 돌아와서 직선의 방정식을 마무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실전 사례를 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내가 에피타이저라고 얘기한 도함수 활용의 시작 부분 접선의 방정식 절반 내용입니다. 문제 풀이로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뭐 마냥 쉬운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좀 가벼워요. 수투책을 통틀어서 우리는 4개의 정리를 배웁니다. 무엇의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깜짝 놀라겠지만 이미 2개의 정리가 제공되었습니다. 기억에 나지 않겠죠?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이값의 정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함수의 연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것이 정의되면서 연속한 함수는 당연하게 어떤 내용을 따라야 하는가에서 닫힌 구간을 끊어놓고 거기다 연속함수를 그리면 그 안에 반드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모두가 존재한다 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고요. 하등 쓸모없고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정리 중에 하나는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이값의 정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이값의 정리. 주로 근의 존재 여부. 그러니까 연속함수를 그리는데 이쪽에 있는 이쪽 끝점이 양수에서 시작해서 이쪽 끝점이 음수에서 끝났다면 사이값, 그 사이값이 나오면 풀마의 사이에 뭐가 있겠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0이 있겠지. 0. 그러니까 x축을 반드시 잘라야만 한다. 이게 그 자리를 우리가 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근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데 사이값의 정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요게 이제 연속성 관련된 정리고요. 나머지 2개의 정리가 지금부터 할 롤의 정리. 사람 이름이에요. 롤이란 사람이 이제 내놓은 정리고요. 그런데 이걸 쓰느냐? 안 써요. 안 쓰고 평균값의 정리 이걸 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관계예요. 뭔가 이제 우리 코사인 법칙과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다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게 코사인 법칙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든 두 변 AB와 사이값 세타가 있을 때 이 맞은편 변의 길이 C에 대한 일반론이었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 각이 딱 90도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론 속에 얘가 90이 들어갔을 때 사라짐으로 나타나는 정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예요. 근데 발견은 늘 뭐부터 하냐? 발견은 늘 이쪽부터 하죠.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발견하고 그걸 일반화시키는 게 인간이니까. 예. 그래서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가 딱 그 관계예요. 롤이란 사람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 이런 성질이 있네 라는 걸 밝혀냈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할 순 없나 더 일반화시킬 순 없나 그 결과물이 바로 평균값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논술의 주제 통합논술 같은 따위의 것들이 있을 때 또는 내가 쳤던 본고사 같은 시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였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능에 나와도 나온 적도 별로 없지만 수능에 나와도 빈칸 채우기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평균값의 정리를 사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냅니다. 잘 안 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롤의 정리를 달달달달 외운다? 평균값의 정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외운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한마디로 영어를 정확하게 직역할 필요 없고 의역이나 결론적으로 이렇다는 말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 롤의 정리는 일단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이 말은 두 곳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연속이고 더 의역할까? 더 부드럽게 이으려 그리면 이렇게 할까? 네, 부드럽게 이어그리면 부드럽게 이어그리면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네,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시쳇말로 표현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이 부드럽게 이어그리면이에요. 어떤 그래프를 부드럽게 이어그리면 롤의 정리는 가정이 필요한데 가정 시작과 끝의 위치가 같아야 합니다. A부터 B까지를 부드럽게 이어그릴 건데요. 출발한 지점의 높이와 끝나는 지점의 높이가 같다고 할 때 시작한 위치와 끝나는 위치가 같다고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자유. 이렇게 있건 아니면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고 올라오건 간에 부드럽게만 이어주면 이 안에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그러한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로 그린 거예요. 최소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자리가 딱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것처럼 한번 R이랑으로 이렇게 꺾었다 들어가면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와요. 괜히 했다 싶죠?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많아지는 건 무한대까지 많아질 수 있고요. 최소값은 1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애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제 책에 써 있겠지만 학술적으로 좀 말 그대로 정리라고 그래. 정리는 참인명제니까 형식을 좀 갖춰 써주면 전제, 가정, 결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린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FA와 FB가 같다고 하면 F'C가 0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외우고 있지. 나는 이걸 다 외워 써야 했던 세대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나처럼 말해야 돼. 부드럽게 이으면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애가 적어도 하나 나온다고. 반드시 하나 나온다고. 하나 이상. 이 뜻. 그럼 이제 이걸 일반화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지. 이거 왜 꼭 같아야 돼요? 라고. 이거 왜 꼭 같아야 돼요? 이거 같아서 일어나는 어떤 특수 상황이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지. 좀 더 일반적일 순 없겠나요? 보세요. 평균값의 정리. 그러면 시작과 끝이 같은 것을 포함하여 다를 수도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부드럽게 이으면 반드시 어떤 점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 반드시 어떤 점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뭘까? 접선과 관련된 얘기겠지. 미분 얘기니까. 요런 자리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나 뭐 그린 거지 지금? 접선을 그은 거지. 근데 왜 하필 저 자리야? 그리고 하필
저 그림은 뭐야 지금? 뭐야 이거? 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아, 안 비슷하죠? 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평균 값이 평균 변화율을 짧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A점에서 출발해서 B점에서 끝났죠, 이게. 그러면 그 시작과 끝점을 이어 만든 직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미분계수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크기의, 즉 평행한 접선을 적어도 하나 그릴 수 있다고. 실제로 그러한가 해보시죠. 여기를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보면 부드럽게 이었죠. 부드럽게 이어주면 예상컨대 요쯤에서 하나 나올 거고 요쯤에서 또 하나 나올 거예요. 밑으로 아까 저런 짓을 하지 말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 두서너 번만 꺾었다가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 노란 선과 평행한. 그러니까 결국 이 접선의 기울기 0이라는 건 실제로 0이 아니고 얘와 얘를 이렇게 이어 만든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이었다는 얘기죠. 시작과 끝을 이은 평균 변화율이 0이었다. 이걸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표현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B-A 분의 FB-FA. 한마디로 시작과 끝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과 같은 F'C. 인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제가 곧 가정이죠. 전제는 부드럽게 이을 수만 있으면 돼요. 즉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fx가 요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기왕 정론을 쓴 김에 풀 내용을 한번 써주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는 절대 닫힌 구간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이 끊어져 있을 때 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접선을 못 그어요. 미분 가능하지도 않고요. 따라서 이 끝점을 포함하지 않아야 그 바로 이후에서부터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아주 거추장스럽지만 이 두 문장을 꼭 지켜줘야 돼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B-A, B-FA가 F'C in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풀 네임입니다. 됐어요? 좋아요. 오늘은 딱 60분짜리 간단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번 꼭 찾아보시고 2번 이상 공부를 합시다.